최근 미국발 관세 쇼크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기업이 있죠. 바로 지누스입니다. 오늘은 이 지누스가 겪은 위기와 또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누스가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뭐랄까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죠. 이게 바로 어닝 쇼크입니다. 자,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보입니다. 일단 매출이 작년 같은 시간보다 11% 넘게 줄었고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매출 총이익률, 우리가 보통 GPM이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이게 무려 3.3%포인트나 뚝 떨어졌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영업 적자로 이어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네, 그럼 이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실적 쇼크가 발생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게 그냥 일시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탈에 뭔가 균열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는 이 거대한 비용 폭탄이 정말 공교롭게도 딱 3분기에 집중적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종합해보면 이건 뭐랄까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관세 비용은 3분기에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됐는데 이걸 막아줄 가격 인상은 10월, 그러니까 4분기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사이의 공백이 고스란히 손실로 잡힌 거죠. 여기에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사들은 주문을 줄이고 또 별도로 비용까지 늘어났으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닥친 셈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누스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가격과 생산기지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관세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키고 동시에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전공법을 택한 거죠. 자, 첫 번째 대응, 바로 가격 공세입니다. 3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세 부담을 다 떠안았지만 4분기가 시작되자마자 주요 고객사들하고 가격 인상 협상을 딱 마무리 지으면서 이익률 방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은 바로 생산 공세, 캄보디아 신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매트리스가 아닌 제품군에서 중국 생산 비중을 줄여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리스크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물론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해서 아직은 생산 숙련도나 가동률 같은 걸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모션베드 같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 생산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사 실적의 기여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좋습니다. 전략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회복의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3분기가 충격의 정점이었고요. 당장 4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로 이익률이 먼저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들이 오른 가격에 좀 적응하면서 주문량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완전한 정상화는 캄보디아 공장이 안정되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당장 4분기의 이익률 개선은 눈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인상된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인 회복 시나리오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누스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위기 속에서도 그냥 수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는데요. 월마트 같은 기존 고객사와의 관계는 더 돈독히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ODM, 그러니까 PB 상품 수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번 관세 쇼크, 이게 그냥 일시적인 실적 악화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지누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경쟁 우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 자체를 훼손한 사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인도네시아 생산기지에서 나오는 가격 경쟁력이다. 왜냐? 이곳은 다른 경쟁국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반덤핑 관세가 0%다. 이 구조적인 우위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누스는 최근에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요. 단언컨대 당사의 경쟁 우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누스는 이 관세라는 외부 충격을 딛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회사는 경쟁력도 회복 전략도 명확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지켜볼 것은 이 계획들이 과연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지 그 실행력일 것입니다.